2026년 1월 22일 새벽 4시 동해 포항 영일만 외해 수심 2000m 아래에서 들려온 소리 하나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거대한 시추선 웨스트 코발트호의 갑판. 기술진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나타난 수치 하나. 유징 확인. 짧은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80년 동안 이어져 온 한 해 종말이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전국의 주유소마다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 5%. 나머지 95%는 중동과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환율이 뛰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결국 에너지 값에 다 빠져나간다. 제조업 현장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7광구 탐사. 일본과의 공동개발 협정. 50년 가까이 이어진 그 노력의 결과는 늘 가능성은 있으나 확인 불가였습니다. 시추를 해도 빈손. 조사를 해도 애매한 데이터. 또 예산 낭비냐? 정치적 쇼 아니냐? 회의로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또다시 쏟아진 냉소. 이번에도 실패할 거다. 그냥 수입하는 게 낫다. 하지만 이때부터였습니다. 계산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2024년 초 한국석유공사가 영일만 일대심의 지질 구조를 재분석했습니다. 최신 3D 탄성파 탐사 기술, 인공지능 기반 매장층 예측 모델. 그 결과 도출된 하나의 결론. 이곳은 다르다. 기존의 7광구와는 지질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안정적이며, 더 광범위한 탄화수소 포집층. 2025년 6월, 드디어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시추선.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그 선박들은 수심 3000m까지 뚫을 수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 직접 만든 장비, 자체 인력. 이건 단순한 탐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역량이 집약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2026년 1월 수심 2100m 지점에서 시추 이을기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진흙. 하지만 그 안에서 퍼지는 냄새. 가스. 명백한 탄화수소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3일 일본 외무성 긴급 브리핑. 한국의 독자적 심해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NHK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동해 대륙분 개발, 일본의 입지는.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자립에 성공하면 동북아 파워 밸런스가 무너진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50년간 7광구 공동개발 협정으로 한국의 에너지 개발을 묶어뒀습니다. 같이 하자는 명분으로 사실상 한국의 독자 개발을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왕고래는 7광구 밖. 완전한 한국 단독 수역이었습니다.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건 일본 자신은 심해 시추 능력이 없다는 것. 기술도, 장비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관망만 하던 사이 한국은 이미 드릴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설마 진짜 나오겠어? 하지만 시추 성공 소식이 확인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환구시보는 급하게 논조를 바꿨습니다. 한중 에너지 협력, 새로운 기회.
동해 개발, 지역 안정에 기여해야 갑자기 협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속내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자립에 성공하면 자국의 에너지 수출 카드가 약해집니다. 특히 천연가스 부문에서 한국은 중국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자체 생산을 시작하면 협상 테이블에서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계산 중입니다. 어떻게든 개입할 방법을,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할 루트를.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엑손모일,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의 심에 기술과 데이터에 관심이 있다. 공식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S&P 글로벌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해 가스전 아시아 에너지 지도를 다시 그리다. 추정 매장량. 천연가스 기준 최대 14억 배럴 상당.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1,400조 원, 최대 2,000조 원.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30년간 쓸 에너지를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우스 코리어즈 에너지 인디펜던스 쿠드 리쉐이프 노시스트 에이전 지오팔러틱스. 한국의 에너지 자립이 동북아 지정학을 재편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터진 건가? 아직 시추는 진행 중입니다. 확정 매장량 발표는 2026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미 유의미한 탄화수소 반응이 확인됐다는 것. 그리고 그 반응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것. 글로벌 에너지 업계는 이걸 압니다. 초기 징후가 이 정도면 실제 매장량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점하려는 겁니다. 협력 관계를, 기술 이전을, 투자 기회를, 그리고 이 시추 성공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가스전 하나의 발견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에너지 수입 대체 효과. 대한민국은 연간 약 150조 원을 에너지 수입에 씁니다. LNG, 석유, 석탄. 만약 대왕고래가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그중 최소 30%는 대체 가능합니다. 연간 45조 원. 이 돈이 국내에 남습니다. 두 번째, 제조업원과 경쟁력. 에너지 비용은 제조원가의 핵심입니다. 특히 철강, 화학, 반도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일수록 가격 변동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에너지를 자체 생산한다면 원가가 낮아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수출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원화 가치 상승. 에너지 수입이 줄면 무역 수지가 개선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납니다. 외환 보유고가 안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 물가도 잡힙니다. 국민 생활이 나아집니다. 네 번째, 동북아 에너지 허브 가능성. 한국이 생산국이 되면 일본, 대만 등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동과 러시아에서 사다가 일부를 재판매하는 중개 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생산해서 파는 구조로 바뀝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2,000조 원이라고 해봤자 중동 산유국들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우디는 하루에 1,000만 배럴을 뽑습니다. UAE는 300만 배럴. 그에 비하면 대왕고래는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에너지를 사는 나라였습니다. 공급자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가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협상에서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규모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자급할 수 있다는 것,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자체가 협상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대왕고래는 단순한 화석 연료 가스전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분류수소 생산의 원료가 됩니다. 수소, 차세대 청정에너지, 유럽과 일본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 분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소를 만들려면 천연가스가 필요한데 그 가스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 결국 에너지 의존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대왕고래가 바꿉니다. 자체 생산한 가스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급형 수소 경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소를 다시 일본과 대만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청정수소가 필요하세요? 우리가 팝니다. 동북아 수소 허브. 이건 대왕고래의 두 번째 국면입니다. 2028년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이 만료됩니다. 일본과 50년간 이어온 그 협정.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이 협정으로 한국의 독자 개발을 묶어뒀습니다. 공동으로 하자며 사실상 개발을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왕고래라는 카드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 개발에서 일본의 협조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협상 테이블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초조합니다. 한국과 재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급할 게 없습니다. 대왕고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대왕고래 본격 생산 개시. 2027년부터 상업 생산 시작. 초기 생산량은 연간 500만 톤 규모. 이는 한국 천연가스 수입량의 약 12%. 점진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20% 이상 대체 가능. 에너지 수입 비용 연간 30조 원 절감. 제조업 원가 5% 하락. 수출 경쟁력 강화. 두 번째 시나리오. 추가 매장층 발견. 현재 시추는 1차 구역에서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변 해역에 유사한 지질 구조가 7곳 더 확인됐습니다. 만약 이곳들에서도 가스가 나온다면 매장량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30년치가 아닌 50년치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동북아 에너지 동맹 구축. 한국이 생산국이 되면 일본, 대만과의 관계가 재편됩니다. 에너지 협력 기반의 경제 동맹.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일본의 전략과 한국의 에너지 수출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한국발 가스 파이프라인.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환경 문제. 심해 시추는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와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이 필수입니다. 기술 리스크. 심해 2000m는 극한 환경입니다. 장비 고장, 시추 실패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국제 정치. 중국과 일본의 견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외교적 긴장을 관리하면서 개발을 지속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1960년대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서 철강, 조선, 반도체를 일으켰습니다.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K-배터리, K-방산, K-조선으로 세계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입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 2026년 1월 22일 새벽. 포항 영일만회에서 올라온 그 가스 냄새는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80년 서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오명을 지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대왕고래는 이제 막 포효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동해를 넘어 태평양 전체를 울릴 날이 올 것입니다. 1년 뒤 2027년 1월 대왕고래 1호 정제시설이 가동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그리고 그때쯤이면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2호 가스전 시추 개시, 대왕고래의 가족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에너지 패권국으로 도약했는지를 댓글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가스전 이름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7광구 재협상에서 일본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할까요?